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응급토익 RC 이용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매달 100% 출제되는 토익의 빈출 포인트 10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토익은 일정한 문제 은행 방식을 가지고 일정한 비율에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말 거짓말이 아닌 매달 출제되는 문제들만 제가 엄선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10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들 중에서 오형식 동사들 참 종류가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즉 1, 2, 3, 4 형식 중에서 3형식이 사실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다음으로 자주 빈출되는 동사가 5형식. 그 중에서도 여러분 투부정사의 보어의 관계성을 따지는 문제 잘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 그 단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이 문장 동사가 누군가요? encourage겠죠. encourage. 단어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단어 안에 자 이렇게 밑줄을 해볼게요. courage라는 단어가 있죠. courage. 이게 여러분 용기란 뜻이에요. 용기. 이 n 붙이면 강조의 접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갖게 해주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격려하다, 용기를 불어넣다 정도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럼 우리가 어느 상황에 많이 쓴다는 얘기인가요? 괜찮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래, 한번 해봐, 뭐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사는요, 바로 뒤에 그 대상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건 기관이건 어떤 단어가 나오고 앞으로 뭐뭐를 하도록 격려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인 동사의 시제를 나타내는 투부정사가 항상 나와야 됩니다.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시험에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는 빈칸은 무조건 여기예요. 여기 자리에 절대 뚫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encourage 격려하다 라고 뜻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격려하는 건 앞으로 뭐뭐를 잘하도록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항상 시험에 나왔었지. 이 단어 보는 순간 바로 정답 D번 고르시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밖에 뭐 어떤 단어들 있을까요? allow라든지 require 이런 동사들도 역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잘 취하는 단어로 자주 빈출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요? D번에 to post. 두 번째, 관계대명사 who와 which의 구별인데요. 여러분, 관계대명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선행사와의 관계를 일단 따지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선행사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만 아신다면 who와 which의 문제는 거저먹기가 되는 거겠죠. 자, 보기 속에서 who 상당 어구들과 which 상당 어구가 있었다. 제일 처음 관계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쪽에서 looking for candidate. candidate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지원자란 뜻도 있고 아니면은 후보자란 뜻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사람이겠죠. 사람일 때 여러분 절대 안 되는 단어가 which예요. 그죠? 그럼 남은 단어들은 사람과의 연관성이 다 있는데 뒤에 보니까 여러분 뭐가 나왔나요? are. 동사 나왔죠? 그럼 이 안에는 주어의 기능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주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어 who, 목적어를 담당하는 관계대명사 whom, 소유격을 담당하는 관계대명사 whos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정답은 who are. 답은 A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공식으로 압축을 해드린다면 관계대명사로 보기가 구성된다면 다 읽지 마시고요. 딱 두 단계입니다.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두 단계만 따지시면 관계대명사는 정답이 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물론 앞에 나온 단어에 사람과 사람이 아니다라는 정도의 구별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답은 A번. 자, 동명사가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문제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장의 첫 자리가 여러분 누구 자리인 건 다 알고 계세요? 주어. 주어 자리에는 여러분 명사 상당 어구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처럼 생긴 단어들은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가 붙은 단어도 명사 맞죠? 그 다음에 런칭, ing가 붙은 것도 동명사라고 하는 단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런치 오브 뭐 이런 형태도 오브 이하를 가로치시면 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명사 상당어가 왔을 때 물론 이제 C번은 안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새로운 제품, 이 뒷자리예요. 뒷자리에 명사 상당어가 이미 오지 않았습니까? new product 명사네. 명사가 왔으면 앞에는 그와 동일한 품사의 명사가 정답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요?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와서 중복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명사가 안 되는 순간 바로 정답으로 여러분들은 동명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 변형의 형태로 D번 같은 보기를 고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건 여러분들을 낚기 위한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런치 오브 하면 왠지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만요. 아닙니다. 명사의 라이벌은 동명사지 중간에 전치사 붙은 단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런칭인데 공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문장의 첫 자리에 빈칸이 뚫려 있으면 명사와 동명사를 압축하라. 두 가지 중에 정답을 고르는 방법은 뒤쪽에 명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 동명사, 뒤쪽에 명사가 없어야 앞에 진짜 명사가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적용해 보신다면 문장의 첫 자리에 A, B 바로 가신 상태에서 뒤에 봐서 명사 그러면 런칭 이렇게 간단하게 푸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보기들은 여러분 어디라고요? 여러분들을 낚기 위한 보기들이라는 거죠. 라이벌 관계는 명사와 동명사이기 때문에 그죠? 중간에 다른 단어 추가한 단어들은 오답성 성격이 되게 강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분사 그죠? 네. 우리 영어 단어들 중에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뜻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excite, 그죠? 네. 축구 경기, 한일전 같은 거 뭐, 그죠? 네. 월드컵 경기 봐봐요, 그죠? 막, 이게 골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감정과 관련된 단어가 보기를 구성하고 있다면 웬만해서 분사가 답이에요. interesting, interested. 매달 출제되는 포인트를 보아하면 이런 단어를 갖고 분사 아닌 다른 문제를 웬만해서는 안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4개 보기에서 ed와 ing 성격으로 일단 압축을 해주신 상태에서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Molly, 사람이 나온다면 항상 ed예요. I am interested in mathematics. 저 수학에 되게 관심 많아요. 사람일 땐 항상 감정을 받는 거죠. 내가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은 참 재밌어요. Math is interesting. 사람이 아닐 경우에 보통 ing를 쓰는 단어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Molly. Molly가 지금 뭐예요? 사람이죠. 그럼 ed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보기를 통해서 감정을 뜻하는 단어들로 보기가 구성되어져 있다. excite, interest, amaze, shock, surprise 이런 단어들이 되겠죠. 그럼 일단 분사로 압축. 앞에 있는 명사 상당 어구가 사람이면 ed, 사물이면 ing. 두 단계만 고치시면 정답 금방 나온다는 거죠. 네. 답은 A번입니다. 참 이름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Molly. 그죠? 네. 근데 기술자예요. 그죠? 네. 화학 기사예요. 네. 장난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35번. 분사 구문 만들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희 응급토익 본 과정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분사 구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접속사 뒤쪽에다가 주어 동사의 형태를 축약시켜서 분사 형태로 정답을 골라내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when이라든지 뭐 before, after 이런 단어들 뒤쪽에 빈칸이 뚫려 있다면 일단 분사의 형태로 정답을 가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ed가 붙어 있거나 ing가 붙어 있는 단어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sign이 뭐예요?
서명하는 거죠. 그럼 서명하는 것에 주어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요? 분사도 주체가 있었는데 야 이거 뭐 사인 누가 한 거야 이거? 왜 주어가 없었냐면 뒤에 나온 주어와 같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것뿐인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주어를 다시 앞으로 옮겨볼까요? The receive. 영수증이죠. 영수증에 여러분 서명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 맞습니까? 영수증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계를 따져봤더니 수동이야. 그러면 수동의 느낌의 과거분사를 고르시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앞으로 접속사가 나와 있고 빈칸이 뚫려 있다면 일단 정답은 분사 구문 쪽으로 압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뒤에 나와 있는 이 주어를요, 앞쪽으로 옮겨서 여기다가 살짝 집어넣어 주세요. 이 관계를 따져 봤을 때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 이런 식으로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주어 어디 있지? 누가 서명한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주어! 이러지 마세요. 바로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분사를 만약에 쓰시게 되잖아요. 그럼 뒤쪽에 일단 목적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 분사할 경우에는 뒤쪽에 목적어 없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겠죠? 보세요. 없잖아. 그것도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after signed. 그죠? 네.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겁니까? B번이 되는 게 맞는 거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의 구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를 왜 구별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로 다른 단어 아닌가요? 근데 왜 구별해요? 네, 구별할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둘 다 관계사고요. 자, 보시면 T하고 W라고 하는 스펠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스펠이 다 똑같아요. HAT, HAT. 공통점이 되게 많은 단어죠. 그런데 that과 what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바로 뭐냐면 what이란 단어는요, 자기의 몸속에 뭔가 하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선행사라는 명사를 이미 몸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선행사 있다. 근데 that은 밖에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죠? 네. 자, 명사가 있고 없고의 그 선행사의 유무도 차이점이 되겠습니다만, 전치사라는 친구와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상극이에요. 절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what은요, 전치사랑 어울릴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토익에서 that과 what의 구별 문제가 나온다면 항상 두 가지 차이점을 많이 묻게 됩니다. 명사, 선행사가 어디 있는가? 그거를 먼저 묻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가라는 요소 두 가지를 사실 잘 묻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전치사 이미 붙어 있죠. 네. 그러니까 that은 일단 안 된다는 거. 게다가 여길 딱 끊어봤을 때 앞쪽에 선행사라고 하는 상당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거 과거 분사 나왔잖아요. 명사 상당우 없죠. 그러면 내 안에 이미 선행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땐 여러분 항상 what을 골라내실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겠죠. 단서가 두 개입니다. 선행사가 있기 없기. 사실 그게 제일 결정적인 거고, 전치사 뒤에는 that을 절대 쓰지 않는다. 자, 정답 누구죠? what. 이거 누군가가 여러분 해석으로 고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려워요. 굉장히 돌아가시는 방법입니다. 그죠? 네. 답은 B번에 what. 다음 소유대명사 문제. 소유대명사라는 말의 그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면 네, 이렇게만 써볼게요. 내 거야, 네 거야. 우리나라 말로 그냥 써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죠. 내 거 하자. 그죠? 네. 좀 지난 노래지만 그 인피니트 노래 중에도 있죠. 내 거 하자. 네, 노래도 있습니다. 바로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소유대명사인데, 그럼 누구의 것이라는 말을 쓰려면 앞에서 이미 누구의 것이라는 말이 한 번은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the watch that Jane found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제인이 발견했던 그 시계는, 그죠? 네. 그 시계는 그녀다. 그게 아니고 그녀의 것이다.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시계가 왔고 보기는 인칭 대명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 의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물건 누구의 것 이런 식으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정답은 소유 대명사가 들어간다는 거겠죠. 네 개 중에 여러분 소유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죠? hers. 그죠? 네. 그럼 해석이 뭐죠? 길거리에서 그녀가 발견한 시계는 그녀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진짜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죠. 횡재네, 횡재. 그죠? 네. 제가 길을 가다가 주웠던 것 중에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지갑이었는데 지갑 안에 얼마가 있었냐면 3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있었던 지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딱 지갑을 열니까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원래 해야 되는데, 그죠?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조금 쓰고 제가 갖다 드렸던 그런 기억인데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hers 어떨 때 정답 된다고요? 앞에서 일단 물건 나오고 보기가 인칭대명사로 나왔다면 그때는 소유대명사 mine, yours, hers 그런 단어가 답이 된다는 거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자, 여러분 영어는 결합성이에요. 그죠? 네. 투부정사 자체가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것보다 얘와 친한 단어들을 골라내시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decide란 동사가 무엇입니까? 결정하다입니까? 오늘은 그럼 토익에 맞게 조금만 바꿔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decide는 투부정사랑 친한 단어예요. 투부정사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다란 뜻보다는 투부정사의 결합성을 아시고 A번을 골라내시는 것이 더 시간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밖에 다른 동사들 뭐가 있어요? want, hope, expect, wish, desire, demand 되게 많죠. learn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투부정사를 취하는 성격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골라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희망과 미래와 예측을 뜻하는 동사들이 많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번에 to land. 자, 토익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단어의 뜻 자체보다는 그 단어의 친밀성과 연계성, 특징들 그런 것들을 더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또 반대로 finish라는 동사가 누구랑 친한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finish라는 동사는 완료의 성격을 나타내죠. 끝냈다. 이 동사는 동명사랑 친밀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보자마자 writing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전에 38번과 39번을 한꺼번에 저희가 묶어서 요약을 해본다면 투부정사랑 친한 동사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희망과 예측과 미래의 동사들. 그 다음에 동명사랑 친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enjoy, consider, mind, escape, stop 이런 단어도 있겠죠. finish도 마찬가지겠죠. 이 단어들을 결합성이죠. 답은 writing. 그리고 이제 보통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들은요. 미래적인 느낌이 없어요. 현재나 완료나 과거의 느낌이 강한 동사들이 보통 ing랑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finish writing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성이 조금 요구되는 파트예요. 네. 하지만 우리가 뭘 암기하는지는 아셨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벌써 오늘 두 단어 배웠죠? decide, finish. 자, 그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자, 여러분 whose라는 단어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who라는 단어에다가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이면 발음상으로 whose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그거를 한 단어로 만들었더니 whose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저는 해봤는데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정답이 되는 틀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겠죠. 일단 앞쪽에 선행사는 있어야 돼요. 사람이고 아니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선행사는 무관합니다. 다만 지켜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뒤쪽에는 소유격의 뒷자리이기 때문에 명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4개 보기에서 whose가 정답이 된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근데 나머지 단어들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건데 얘도 소유격 아닌가요?
근데 얘는 그냥 대명사죠. 얘는 관계 대명사고요. 문장 안에 동사가 know, are 이렇게 동사가 두 개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연결할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그냥 단순한 대명사가 정답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답이 그래서 B번에 whose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whose 한번 정리해 볼까요? whose가 들어갔을 때 문장의 동사는 두 개일 것이다. 선행사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으나 바로 뒤쪽에 명사가 무조건 위치된다. 결국 앞쪽과 뒤쪽에 명사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whose가 답이 되는 거죠. 자, whose가 정답되는 틀 공식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달 100% 출제되는 빈출 포인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10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이제 누적돼서 우리가 40개를 배워본 상태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되겠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다시 한번 꼼꼼한 복습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응급토익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재였습니다.